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한때 10조 원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미래 식량의 혁신으로 불렸던 회사가 어떻게 99% 넘게 폭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식물성 고기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비욘드미트입니다. 2019년 상장할 때만 해도 월갈 슈퍼스타였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주가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비욘드미트의 화려했던 시절부터 처참한 몰락의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한때 7,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 가치였던 비욘드미트는 이제 거의 가치가 없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 비욘드미트가 처한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죠. 10조 원짜리 혁신의 아이콘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낙폭,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약 235달러. 이게 바로 2019년 비욘드미트가 기록했던 최고가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이때만 해도 투자자들은 비욘드미트가 정말로 육류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5년 10월의 주가입니다. 약 0.65달러. 네, 235달러짜리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동전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려 99%가 넘는 가치가 그냥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죠. 이걸 쉽게 계산해보면 5년 전에 이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5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죠?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때 잘 나갔던 식물성 고기의 제왕, 비욘드미트가 어떤 회사였는지 되짚어 보고요.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재무 상태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의 결정타를 날린 부채 재구조화의 전말을 살펴보고 이게 과연 비욘드미트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산업 전체의 위기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사태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한 식물성 고기 제왕 비욘드미트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요, 완두콩 단백질을 이용해서 진짜 고기랑 맛과 식감이 거의 똑같은 대체육을 만들어냈어요. 비욘드버거, 비욘드소시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로 맥도날드나 던킨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고요. 2019년 나스닥 상장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했던 성공 뒤에서 서서히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비욘드미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재무제표죠. 비욘드미트의 숫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비욘드미트의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파란 막대가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약 1억 300만 달러고요. 그런데 오른쪽의 빨간 막대, 회사가 갚아야 할 총 부채는 무려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이시나요?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갚아야 할 빚이 10배 이상 많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재무 구조입니다. 이건 뭐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작은 충격에도 회사가 그냥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 매출이 3억 달러인데 순손실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0원어치 팔아서 500원을 까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인 거죠. 주주들한테 돌아갈 이익인 EPS는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제일 심각한 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레버리드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800만 달러라는 건 회사 금고에 구멍이 나서 돈이 그냥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물건은 잘 안 팔리고 임파서블 푸드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죠. 설상가상으로 식물성 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마저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회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비욘드 미트가 살아남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 바로 부채 재구조화인데요. 그런데 이 결정이 회사를 파산해서는 구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맙니다.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5년 하반기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8월에 파산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고요. 9월 말에는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부채 교환 제안을 발표했죠. 그리고 10월 이 제안이 성사되자마자 주가는 1달러 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사건들이 어떻게 주가를 나락으로 보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에 이 헤드라인이 던져졌을 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비욘드 미트 파산 신청하러 간다. 2분기 매출은 폭락하고 현금은 바닥 넣었다는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요. 주가는 매일같이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파산 위기 속에서 회사가 던진 카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한테 빌려주신 돈 그거 저희 회사 주식이랑 새로운 채권으로 바꿔드릴게요 라는 제안이었죠. 어때요? 언뜻 들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꽤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제안의 이면에는 기존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주주 희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자 한 판을 10조각으로 나눠서 제가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 지분은 10%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피자를 100조각으로 잘게 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진 건 똑같이 한 조각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제 피자가 작아진 거죠. 비욘드 미트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새로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주이석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죠. 10월에 딜이 성사되자마자 X에는 이런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비욘드 미트 주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부채 스왑 딜 이후 1달러로 폭락하다. 회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이 치르게 된 겁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50% 이상 폭락하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의 가치를 얼마나 희석시킨 걸까요? 바로 이 숫자만큼입니다. 3억 1,615만 주. 기존에 발행된 주색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물폭탄이 아니라 거의 쓰나미가 덮친 수준이었죠. 이 결정 하나로 비욘드 미트 주식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비욘드 미트의 몰락을 단순히 경영진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시기에 식물성 고기 산업 전체가 아주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래 먹거리로 그렇게 각광받던 이 시장이 왜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식물성 육류 시장의 냉장 제품 매출이 무려 17%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생각보다 비싼 가격, 진짜 고기랑은 다른 맛, 그리고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은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동물성 단백질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산업 전체가 가라앉는 배 위에 있다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겠죠. 비욘드 미트는 바로 그 가라앉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욘드 미트의 추락 과정을 정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정신없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지켜본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 관점에서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단행한 이번 구조조정은 정확히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일단 당장 망하는 건 피했다는 겁니다. 급한 불은 껐고 회사가 생존할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안개 속에 갇혀버린 셈이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이 구조조정이 과연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주가가 바닥을 쳤으니 혹시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는 아닐까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욘드 미트는 여전히 매출 감소와 시장 축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주의석을 겪은 주가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까지는 아마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 사태는 성장 스토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뼈아프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욘드 미트 사례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사건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